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투자 관련 주요 이슈를 짧게 훑어본 후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옵션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9월 말부터 10월까지 대선 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대놓고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벌어져야 합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선 분명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눈에 포착이 된 게 SEC가 뜬금없이 BNI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여기에서 SAB121이라는 반암호화폐 지침을 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반암호화폐인데 면제다. 좋다는 거죠. 특혜를 BNI 멜론에게만 줬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이게 이제 한 청문회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있는 와이오밍 주에서 청문회에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법률 고문인이 BNI 멜론이 SAB121 조항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정통으로 이렇게 면제해주진 않았을 거고요. 좀 사이드로 해가지고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면제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암호화폐를 수탁할 경우 이 SAB121이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요. 코인을 들고 있는 만큼 대차대조표에 그만큼 부채로 기록해. 그건 니네들 다 빚이야. 이 말인 즉슨 코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2022년도에 설립된 걸로 법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BNI만 면제를 해줬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커스토디아 은행이라든지 크라켄 거래소가 이 면제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겠죠. SEC가 이잡듯이 잡았는데 왜 BNI만 특혜를 주느냐? 이 성실히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전통은행들이 이 수탁을 하려는 욕구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지금 불장을 앞두고 있고요. 이 코인은 또 하나의 화폐잖아요. 이 화폐를 예대 마진이라든지 파생 상품이나 ETF 판매라든지 엄청난 일을 이제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BNI만 할 수 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전통은행들의 포모가 나오면서 나도 코인 수탁 업무 할래. 이 뉴스들을 아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매크로 이슈. 이제 코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려 보면요. 이것도 역시 좋은 뉴스입니다. 자, 9월에서 10월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달인데 우리는 이제 모르고 지나갔지만 사실 9월부터 미국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 물론이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법안을 미친 듯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국 때리기 30종 세트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40종, 50종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9월 첫 주부터 차이나 위크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요. 때리기 위크로 선포를 하고 정말 왜냐하면 또 10월이 의회가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다 하원 뚫고 상원 뚫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마지막 주인데 어마어마하게 바쁘다고 해요. 자,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생물보안법. 자, 중국의 유전자 기업 BGI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랑 니네들 놀지 마. 미국 기업들 여기랑 연관돼서 거래를 하면 세제 혜택 안 주고 지원금 안 줄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센데요. 중국산 전기차 미국 장악 종결법. 이 제목에서 다 나오죠.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을 장악했다는데 이거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법안 안에 CATL, BRD 이런 배터리 업체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6개랑 거래하면 니네들 세제 혜택 없을 거야 하는 거죠. 마지막은 더 가관입니다. 법 안에요. 그냥 회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DJI 신형 드론 금지법. 여기 중국 회사 쓰면 니네들 큰일 날 거야. 왜냐하면 이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미국을 막 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전쟁 나면 우리 큰일 난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가 핵심이 아니라요. 지금 9월달, 10월달은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 모든 행동과 수단을 이제 가리지 않고 한다는 거죠. 중국 때리기 역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돼버렸고요. 역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스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글쎄요. 지금 금리 인하 뭐 50% 인하한 거 다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이 뭐 10월에 뭐 많이 좋아질 거다.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 중요한 뉴스로 뭐 주의할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또 최근에 SEC가 참 희한한 행동을 했죠. SEC가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옵션, 그 선물 옵션 할 때 그 옵션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옵션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들 좋다고만 모든 기사를 찾아보면 다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위험성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일단 제프리 박이라고 그 비트와이즈의 암호화폐 총괄 이분이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이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다. 뭐 과장 없이 하반기 발생한 것 중에는 최고라고 꼽고 싶다. 상반기엔 현물 ETF가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도 옵션 ETF 승인, 물론 SEC 외에도 OCC나 CFTC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바로 뭐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SEC가 되면 이제 대부분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다. 역시 막 도취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닐 제이콥스라는 애널리스트 역시 5가지나 이 옵션 때문에 비트코인 엄청 좋을 걸 하는데 제가 3가지로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기관들, 헤지펀드, 연기금, 투자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다. 저도 이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 향상이 될 거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 변동성이 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감소되는 구간이 있고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과 같은 주류로 채택되었다. 합법적인 자산이 됐다는 얘기고 다각화, 전략을 기관들이 이제 마음 놓고 법인들이 다각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물을 들고 가면서 뭐 하락을 방지하는 뭐 옵션을 산다든지 해지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이제 만기에 맞게 막 여러 전략이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단점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옵션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 계실까봐. 자,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의 특정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혹은 오일, 뭐 기름이나 이런 걸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란 말은요, 만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만기가 되기 전까지 내가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막 널뛰기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자, 그걸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콜 옵션, 풋 옵션 들어보셨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콜 옵션은 상방에 베팅한다. 풋 옵션은 하락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콜 옵션을 사는 거에 대해서 매도가 아닙니다. 사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이 1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향후에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행사가 1.3억 원의 콜 옵션을 그러니까 1억 원이었지만 나는 1.3억보다 더 오를다고 생각하니까 콜 옵션 살 수 있는 권리를 1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고 쳐봅니다. 자, 만기는 3개월 뒤에 끝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좋은 케이스 가볼게요. 나는 1.3억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만기일이 딱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1.5억이 됐다. 나는 이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현재 1.5억이 됐다. 뭐 땡큐인 거죠. 그러면 자, 아직 안 샀어요.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은요,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1.5억 됐으니까 1.3억에 지금 사면 되겠죠. 아직 안 샀으니까. 콜 옵션을 행사를 해서 뭐 1.3억 원에 매수를 해서 바로 1.5억, 현재 가격이 1.5억 됐다고 했잖아요.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1.5억 원 빼기 1.3억 원 하면 2천만 원 수익을 개당 거둘 수 있는데 자, 여기 100만 원어치 샀다고 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비용을 이제 제해야겠죠. 그래서 2천만 원 빼기 100만 원에서 1,900만 원의 수익을 봤다. 뭐 아름다운 경우죠. 근데 안 좋은 경우도 제가 볼 땐 큰 거 같진 않아요. 보통 선물 옵션 하면 패가망신, 뭐 기관이 망한다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만기일에 비트코인이 원래 최초는 1억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3억 원 이제 콜 옵션을 내가 샀는데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행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 1.3억 원에 사는 바보가 없겠죠. 7천만 원에 이미 떨어져 버렸는데요. 옵션을 그냥 행사를 안 하면 됩니다. 나 이거 안 할래. 버려버릴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분은 구매 비용, 여기 100만 원어치 산 거, 요것만 딱 털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패가망신을 하느냐?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많은 유동성 제공되고요. 변동성이 감소하는 거, 이거 다 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물을 몽땅 들고 있으면서 해지 차원에서만 옵션으로 살살살 이렇게 뭐 사고 판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 변동성이 없는 한은 이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반해서 자, 옵션만 날리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왜 사단이 날까? 예를 들면 올해 8월 5일자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럴 때 500억이 한 방에 날아갔다. 그것도 별로 사실 잘 움직이지도 않는 코스피로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하나증권에 지금 VIP 고객들 80명이 초비상 났고 아마 이 중에 뭐 열 몇 분은 그 소송 건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하나증권의 랩 어카운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옵션을 뭐 콜도 있고 풋도 있죠. 그걸 양쪽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매도 전략 썼다가 아까 제가 예시를 드린 건 매수입니다. 매수는 그냥 내 권한을 포기하면 되는데 매도는 그게 안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도 끝까지 가고 있다가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옵션을 매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다는 걸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양매도 전략. 그러니까 콜옵션, 여기 콜옵션도 있고 풋옵션도 있죠. 이 양매도를 이 옵션을 팔아버리는 전략은 주식이 콜, 풋 옵션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예상 범위를 이탈할 경우 손실은 무한대로 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무한대가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뭐 낭떠러지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옵션 매수자.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는 그냥 권리 포기하면 나 행사 안 해 하면 땡이었잖아요. 매수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매도자는 손실이 무제한이다.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이 오르면 코인이 오르면 막 다 같이 으쌰으쌰 즐겁잖아요. 근데 파생시장은 제로섬. 자, 누군가 무한대의 손실을 봤다. 누군가는 무한대의 이익을 봤다. 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자, 한번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콜 옵션 매수자의 손실은 제한적이고 아까 그냥 던져버리고 나 행사 안 해 하면 제한적이었었죠. 근데 수익은 무제한인 반면 이론상으로 수익은 무제한이죠. 막 만기까지 나 절대 안 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뭐 그 주식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럼 무제한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반면 콜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익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얼마 못 먹는데요. 손실은 무제한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수익은 조금 보는데 손실은 무제한이냐? 뒤에서 나옵니다. 자, 풋옵션 매도는 무한대까지 나지만 역시 엄청난 손실 입을 가능성. 그러니까 콜 옵션 매도가 있고 풋옵션 매도가 있는데 콜 옵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풋 옵션도 거의 무한대다. 아무튼 매도는 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나왔었죠. 이런 미친 이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미친 짓을 왜 하나 싶겠지만 옵션 매도자는 확률이 높대요. 이 수익은 제한적인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고정 수익을 취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드리블로 치면 탕탕탕탕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계속 가면 이제 조금씩 이익을 계속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제가 표현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쉽게 정말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콜 옵션을 매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고 했었죠. 콜 옵션 매도 콜 옵션은 상방에 베팅하는 거 상방을 그냥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좋은 거를 팔았어요. 좋은 거를 팔았는데 주가가 급등했다.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자, 좋은 걸 팔아버렸어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만기가 있다고 했었죠. 그냥 팔고 땡 하면 그걸로 끝인데 이 파생시장 그게 아닙니다. 만기까지 판 상태로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몸으로 두드려 맞는 거죠. 주가가 급등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기까지 나는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콜옵션 매도자는 무한대 손실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한, 콜 옵션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막 160만 원, 막 2배, 3배 갔다.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이 고점에 한 160만 원에 사서 이 밑에 80만 원 누군가 내 거 산 사람 있잖아요. 콜옵션 매수한 사람.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까지 오르지도 모르는데 160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에 사서 80만 원 산 사람한테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뭐 이게 가격이 막 곱하기도 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확률 얘기도 했었죠. 자, 이론상 손해가 무한대인데 본인이 손해볼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판매하지 않겠죠. 그쵸? 이게 큰일 나죠. 한번 잘못 팔았다가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 포지션의 승률은 옵션 매수 포지션의 승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게 몇 퍼센트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꽤나 높더라. 특히 어지간한 외가격 옵션은 매도 포지션 승률이 99.9%인데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안 읽는데 가끔 블랙스완 이벤트나 뭐 갑자기 9.11 테러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 난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뉴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블랙먼데이 때 악몽을 안긴 옵션 매도입니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 자, 누군가는 55,300%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변동성도 정말 없는 코스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반대로 이거 누가 줬을까요? 판 사람이 준 겁니다. 무한대 손실이 났다. 그래서 하나증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파생시장은 제로섬 게임인데 지금 요거는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을 이제 매수한 사람이 5만 % 수익, 매도자는 쪽박이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최근에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슨 월배당 커버드 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1% 매월 뭐 배당을 줄게. 왜냐면 이게 미국의 유명한 배당주들, 웬만한 이 배당주들은 다 지수를 추종을 하고 보통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뭐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현물 예를 들면 지수로 현물을 산 게 있고 이제 그에 대한 해지로 하락을 대비하는 걸로 그 무섭다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얼마나 샀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샀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요거를 조금 팔아서 이제 뭐 손실을 보전을 하는 뭐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 커버드 콜 ETF가 앞에 이 이름을 보면요. ETF에 뭐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게 고급지다는 게 아니라 그 살짝 조금씩 먹는데 확률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 조금씩 먹는 프리미엄을 지금 이 ETF의 이름을 써서 마치 고급진 전략처럼 표현을 해서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 배당 먹으려다가 정말 블랙스완 이벤트 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현물 들고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이런 배당에 크게 욕심을 안 내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는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에 저는 또 하나의 관문, 옵션이 도입이 된다면 평소에는요, 뭐 잠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변동성이 뭐 해지로 살짝 이용을 한다면 뭐 잠잠할 수 있겠지만 큰 이벤트에는 정말 극단적인 변동성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평소에는 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해지 역할로 잠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크립토 가을이 오면 고점을 막 더 크게 미친 듯이 높이다가 겨울에는 저점을 더 낮출 수 있는 지금 무대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므로 더 변동성에 대비할 내공을 쌓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